많은 거를 혁신을 해야 됩니다. 첫째 혁신할 게 뭘까요? 여태까지 성공 요소 버리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민간 주도로 가야 됩니다. 축제의 생명은요, 주제의 일관성 그리고 차별성이 전번 시간은 이 아까운 이 세계적인 축제로 될 수 있는 이 뿌리 축제를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뿌리 축제 과연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가서 관광산업, 대전의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이런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뭘까?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젊은 고객 끌고 와야 됩니다. 지속 가능해야죠. 더군다나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면 수도권 고객을 끌고 와야 됩니다. 수도권이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가처분 소득도 높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축제가 있건 어디에 그런 휴양시설이 있건 수도권 고객을 끌고 오지 못한다면 그 축제나 그런 시설은 망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수도권 고객들 살펴봅시다. 이미 그들 세계적 여행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국제적 안목을 이미 갖췄어요. 결국 뿌리 축제가 대전을 위한 효자가 되려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한다는 이런 과감한 목표를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가 있죠. 답은 유일합니다. 국제화입니다. 이게 엉뚱한 발상일까요? 지금 전국에서 1000여 개의 축제가 경쟁하는 상태인데, 과연 우리 뿌리 축제가 수도권 및 해외 관광객 유인이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 유입이 가능할까요? 어렵죠, 물론.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이 세계적인 축제들이 그렇게 소소하게, 조그맣게, 미미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단지 과감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대전에 별다른 관광 자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전에 이 관광객 유치하고 그러면 이 뿌리 축제 이거 활용해야죠. 이제 발전시켜야죠. 좀 규모가 큰 동네 축제라는 기존 틀을 뛰어넘으면 됩니다. 왜 우리 그렇게 못합니까? 독일의 옥토페스트 축제,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왜 우리 대전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이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차원으로 왜 우리 뿌리 축제 개최 목적을 끌어오지 못합니까?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자면 우리 인식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쓰시죠? 페이스북 세계를 지금 제패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나타나기 한참 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싸이월드라는 페이스북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국내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써봤을 겁니다. 근데 이 싸이월드는 안타깝게도 사라졌어요. 페이스북한테 져버린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싸이월드는 시작부터 이 글로벌화, 국제화를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당초 세계로 뻗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했어요. 오직 우리의 작은 시장 안에서만 그냥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유지는 고사하고 그냥 사망해버린 겁니다. 생존하고 싶습니까? 발전해야 됩니까? 시대적 명령은 국제화입니다. 이런 뼈저린 교훈을 주는 이와 달리요.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세계적인 됐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세계를 바라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애초에요, 이 부산의 한 호텔에서 고객 서비스 일환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조그만 행사였어요. 아주 미미했죠. 23년 전에 이제 민간 주도로 딱 이제 부산시가 지원하고 시작하면서 완전히 민간 주도에 맡겼습니다. 전문가들 동원했죠. 치열한 노력 기울였습니다. 저도 거기 이바지 한 사람입니다만은 국제화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덩달아 관광 산업이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도시의 이미지가 그냥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지역 주민들 힘 빠졌으니까 희망을 살리겠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이제 조그맣게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영국 각지의 공연팀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했는데
근데 이 세계적 명성을 뜻밖에도요. 공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공연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 알리려고 참여하면서 이게 시작됐어요. 그걸 소위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주변 페스티벌. 판매되는 티켓 수가요 200만 장입니다.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것이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그거 대단하죠.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그 경제적 가치 엄청나죠? 시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미미했습니다. 1950년에 삿포로의 중고등학생들이 그 오도리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눈조각 작품 6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눈싸움하고 뭐 전시회하고 이렇게 소박한 학생 행사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런 축제가 오늘날 세계적인 겨울 축제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 축제요,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축제가 뭡니까? 브라질 리우 카니발. 600만 명이 찾아오는 독일의 옥토페스트. 그리고 삿포로 겨울눈 축제. 3대 축제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축제들이 모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뿌리 축제 왜 불가능합니까? 키우면 됩니다. 물론 지난한 시간이 걸리죠. 이제 10년, 20년 내다보고 국제화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거를 혁신을 해야 됩니다. 첫째 혁신할 게 뭘까요? 여태까지 성공 요소 버리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민간 주도로 가야 됩니다. 예. 현재 지금 뿌리축제도 뭐 추진위원회 그래서 일종의 자문 성격의 유명무실한 게 있긴 있어요. 이걸 이제 민간 주도의 명실상부한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발전시켜야죠. 그래서 민간의 무한한 창의력, 국제적 안목 이런 거 동원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만 잔뜩 모이는 그런 행사를 당연히 선호하죠. 그러니까 일단 민간 주도 이 얘기는 이제 정치와 행정이 원하는 개념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민간 주도의 원칙 철저히 지켰습니다. 조직위원장 뭐 당연히 당연직으로 부산시장이에요.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산시장 나와서 개막을 선언합니다. 단 한마디가 역할의 전부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참석해도요 소개하지도 않아요. 뭐 국제적 행사라면 당연한 일이죠. 정치와 행정은 지원하되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원칙이 그런 정립이 발전의 출발선인 겁니다. 또 축제와 주제의 그 프로그램 재정립 문제도 심각한데요. 자, 우리 모두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조선시대에 들어서 유교 문화의 세례를 받았어요. 효문화가 대표적이죠. 효문화, 우리 공유한 조상성김의 그런 공유한 가치관 및 행동 양식을 말하죠. 뭐 뿌리 문화 그러면 조상이 남겨준 고유 문화를 의미하고요. 한번 정확히 따져볼까요? 여러분, 테레비 및 전자제품 어색하죠? 테레비는 전자제품의 일부분이니까요. 마찬가지 효문화 뿌리 축제 뜻이 안 통합니다. 효문화가 뿌리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뿌리 축제라는 어떤 제목을 단순화하고 그런 단순한 주제가 더 낫지 않을까요? 조상이 남겨준 전통 문화의 자부심을 확인하면서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이런 행사다. 이런 축제다. 이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 주도로 만든다면 첫째 해야 될 일은 이 축제 주제의 재정립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될 큰 숙제예요. 명료하고 확장 가능한 그런 주제가 필요한 거죠.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젊은 세대에 끌어들인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장한 피에로를 동원하고 뭐 댄스 및 락 페스티벌, 영앤 시니어 패션쇼, 뭐 걸그룹 커버 댄스, 통기타 콘서트 등도 준비했어요. 7080 콘서트 뭐 다양성도 많이 마련했죠. 성공할까요? 이런 백화점 나열식의 프로그램 기획은요 실패 척경입니다. 축제의 생명은요 주제의 일관성 그리고 차별성이 이 주제의 일관성 차별성 이걸 희석시키면요 망합니다. 만약에요 진주의 소싸움 축제 아시죠? 여기에 다양성을 꾀한다고 소축제뿐만 아니라 닭싸움도 넣고 개싸움도 집어넣고 어찌 될까요? 망합니다.
전자제품 전문 매장 차려놓고 망하는 지름길 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의류나 옷이나 야채도 함께 파는 그런 무분별한 이미지 희석 행태인 겁니다. 이 축제 주제와 프로그램의 일관성 확보, 이게 발전 방향 중에 하나죠. 효문화, 우리 한번 좀 따져봅시다. 태전 물론 효문화 전통이 뛰어난 그런 선비의 고장이죠. 뭔가를 가르치겠다, 가치관을 전달하겠다, 이런 교육적인 의도, 즉 요즘 사람 표현대로 하면 꼰대 의도, 이걸 표방하는 축제나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필히 망합니다. 이 세상에요, 나 교육받겠다라고 작심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은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요, 즐거움, 삶의 일탈, 색다른 체험, 호기심 만족, 이걸 원합니다. 오직 독특하고 재밌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물론 손쉬운 접근성도 이 축제 방문객의 요인이죠. 효문화 축제, 이 가치관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이 달성 불가능한 목적을 내건 듯해요. 억지로 꿰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당위론 벗어나야죠. 이제 효라는 축제 주제에 대한 이 고객들의 현실적인 호응성, 그리고 축제의 그 지속성, 또 발전 가능성 고민해야죠. 사고의 발전은 확대는 발전을 이끕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물류회사가요, 자신들의 소명을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기업이다라고 잡았어요. 결국 해운회사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의 물류를 이어주는 기업이라고 자기네 소명을 잡은 회사는 해운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의 물류 창고, 운영 및 추록 운송 그런 사업, 그리고 이거 영위하는 종합적인 회사로 발전한 겁니다. 사고는 확대해야 돼요. 발전하려면. 축제 주제는요, 차별적이면서 범주를 크게 잡아야 합니다. 연필 축제보다 필기구 축제가 나아요. 필기구 축제보단 문구류 축제가 발전 가능성이 더 높고요. 효 또는 조상보다는 뿌리, 전통 문화, 그걸 주제로 잡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주제 확장해야죠. 그러면 대전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로 이 축제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축제는 없거든요. 물론 전통 문화라는 것은 보존해야 될 건 보존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전통 문화를 냉동고 얼음 속에 넣어서 그저 보관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죠. 이거는 계승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세대에. 그렇다면 젊은 세대에 끌어들여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또는 국제화 위해서도 이런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해야죠. 국제화시키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이들이 노래한 아이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노래. 신명나는 국악 느낌을 살린 겁니다. 전 세계에 거쳐서요, 무려 유튜브를 5억 3천 회 조회를 기록했어요. 아이돌이라는 뮤직비디오 한번 보십시오. 덩기덩 쿵더러 같은 전통적 추임새가 나옵니다. 탈춤 및 부채춤이 어우러져요. 한국말로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런 탈춤, 부채춤, 전통적 추임새까지는 이런 노래가 타이틀로 실린 앨범이 놀랍게도 작년에 2018년에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문화가요. 이걸 계승 발전시킨 것이. 우리 전통 문화 계승 발전시키면요, 이게 당연히 세계적 호응이 따라오는구나, 이걸 입증한 거예요. 물론 전통 문화 보존 차원에서 판소리 경연대, 이것도 훌륭하죠. 그럼 더 나가서 이 전통 문화를 현대적 기법으로 승화시킨 그런 노래와 춤 경연대도 훌륭할 겁니다. 경쟁은요, 적극적인 참여를 촉발시키죠. 바둑이나 장기대회? 이거 인공지능 대결로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청년들 엄청난 참여였고, 나타날 겁니다. 또 지난 60년대 말에 그 사물놀이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70년대 말에 이거 전통 음악을 발전시킨 겁니다. 이거 더 발전시킬 수 없을까요, 우리 전국 학교에 사물놀이 동호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진대회는 어떨까요? 통기타 공연보단 축제 주제에 더 어울립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마당극, 역시 우리 전통 공연을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사회 비판적 내용, 이게 핵심이죠.
열린 마당에서 이 관중과 막 소통하면서 이제 신명을 유발하는 거죠. 이번 뿌리 축제 저 보니까 효심 마당극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 와봤죠? 그 마당극? 아니 효심을 비판하자는 건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마당극 본질의 훼손입니다. 이거 퇴보예요. 차라리 현 국내외 정치 및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 비판, 트럼프도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악이 넘치는 그런 마당극 경진대회가 관객의 참여와 호응을 높일 수 있겠죠. 효심 마당극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 없어요. 그래서 안 되죠. 또 우리 관람객들 거의 공급하는 음식 역시 발전해야죠. 지금 중구 자생단체 회원들 수고로 파전 등 이 간편식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제 중구와 대전을 우리 넘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학이에요. 조리학과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조리학과 학생들 동원한 한식 경연대회 이거 불가능할까요? 드라마 대장금 보셨죠? 한식 고수들의 경진대회 어떨까요? 작게라도 지금 시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맺은 말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뿌리 축제는 전 유아기를 이제 넘어서서 사춘기에 접어든 듯해요. 이제 우리 커진 몸에 이 작은 옷이 맞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바람직한 청장년기 맞이하려면 필히 지금 이 시점에 인생관에 대한 고민이 기묘한 겁니다. 뿌리 축제는 세계적인 우리 효자, 대전의 효자가 될 그런 잠재력을 갖췄다고 믿습니다. 난 이제 키워야 돼요. 세계 최고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국제화라는 이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죠. 응? 그냥 놔둬. 그렇게 살다 죽게. 그러게 너무 아까운 인생 아닙니까? 뿌리 축제도 그렇습니다. 자, 뿌리 축제 개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고객을 끌고 와야 하나요? 기획과 추진을 위한 상설 민간 조직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전문성과 창의력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축제 주제 차별적이고 명쾌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이 주제와 행사 내용 일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곰곰이 따져볼 문제가 많습니다. 난 가능합니다. 숙고해야 됩니다. 사춘기가 원래 그런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충이었습니다.